겨울철만 되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이 똑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꽁꽁 얼어붙은 앞 유리창과 차량을 덮고 있는 두터운 눈더미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30분 일찍 일어나서 차량 히터를 켜두곤 하죠. 그런데 여기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차량에 화염 방사기나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설치해서 눈을 녹이는 방법이죠. 오늘은 과연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적일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는 화염 방사기가 오히려 더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화염 방사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선 인터넷 신호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마이크로파 장치와 달리 와이파이 라우터를 직접 겨냥하지 않는 이상 통신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은 2015년 겨울 보스턴에서 경험했던 극심한 폭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보스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눈에 완전히 매몰되었죠. 30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겨울 한 시즌 동안 내리는 눈보다도 많았습니다. 도시의 대중교통망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건물 지붕들이 붕괴 위험에 처했죠. 시장까지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심정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파 방식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마이크로파가 화염 방사기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안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자레인지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가열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마이크로파는 액체 상태의 물을 가열하는 데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얼어있는 물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레인지에서 냉동식품을 고르게 해동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죠. 가장자리부터 녹기 시작하면서 액체가 된 부분만 계속 가열되고 여전히 얼어있는 중앙 부분은 차갑게 남아있게 됩니다. 얼음 상태에서는 물 분자들이 고정된 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마이크로파의 진동에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액체 상태의 물 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죠. 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눈을 녹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점이죠.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면 60와트짜리 백열 전구 하나가 1시간 동안 작동해서 녹일 수 있는 눈의 양이 대략 1파운드 정도입니다. LED 전구의 경우에는 60와트 제품으로 1파운드의 눈을 녹이려면 무려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립니다. LED 전구는 전력의 대부분을 빛으로 변환하고 열 생성은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 30cm 두께의 눈이 내렸고 시속 55마일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폭 9피트, 즉 약 2.7m 너비의 눈을 녹여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고속도로에서 한 차선을 완전히 청소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계산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려 574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옵니다. 비교해보자면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원자로도 200메가와트 미만의 전력만을 생산할 뿐이죠. 대형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출력이 보통 1000메가와트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차량 앞쪽에 눈을 녹이려면 원자로가 최소 3개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완전히 비현실적이죠. 그렇다면 화염 방사기 아이디어는 과연 어떨까요? 가솔린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비로 따지면 1갤런으로 겨우 17피트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 연비인 갤런당 30마일과 비교하면 약 9,000분의 1 수준이죠. 게다가 초당 약 5갤런의 속도로 연료를 태워버리게 됩니다. 50갤런짜리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워도 10초 만에 바닥이 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화염 방사기에서 나오는 고온의 가스는 차량의 페인트나 플라스틱 부품들을 손상시킬 위험도 크고 녹은 눈이 즉시 다시 얼어버려서 빙판길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눈을 녹인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 같습니다. 철도 기관들이 사용하는 제트 엔진 구동 제설기처럼 눈을 날려버리는 방식 말이죠. 제트 엔진 제설기는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개조해서 만들어집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고온의 배기가스가 눈을 부분적으로 승화시키면서 동시에 강력한 기류가 눈을 멀리 날려보내죠. 이 방식의 장점은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눈을 완전히 녹이는 대신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므로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제트 엔진을 이용한 대형 제설 장비들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의 활주로나 중요한 간선도로를 신속하게 청소할 때 매우 효과적이죠.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제설 방법들은 어떨까요? 염화나트륨을 뿌리는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이는 물의 어는점을 낮춰서 얼음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환경오염과 차량 부식 문제도 발생하죠. 개인 차량 차원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들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스크레이퍼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눈을 제거하고 차량 내부에 히터와 디프로스터를 활용하는 것이죠. 최신 차량들에는 가열식 앞유리나 사이드미러가 장착된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염방사기나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눈 제거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물리학적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에너지 요구량이 너무 크고 실용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겨울철 운전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도 좋지만 검증된 방법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호기심은 언제나 환영받아야 하지만 실제 적용할 때는 현실적인 한계와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